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Next.js 앱 라우터 방식의 라우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넥스트는 파일 시스템 라우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세팅해서 실제로 폴더와 라우팅 관련 특수한 파일들을 사용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홈페이지에서 Next.js 프로젝트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ext.js 홈페이지의 인스톨레이션 쪽으로 와서 명령어를 복사해 세팅을 해줄게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프로젝트를 세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넥스트 튜토리얼로 해볼게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yes로 해주시고요. ESLint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번 프로젝트는 간단한 튜토리얼이라 테일윈드 CSS는 no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rc 폴더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앱 라우터 방식을 배울 거니까 yes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폴트 임포트 알리아스를 커스텀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설정은 임포트 경로에 별칭을 부여함으로써 임포트 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는데 디폴트로는 여기 보이는 골뱅이로 시작하는 경로예요. 저는 커스텀하지 않고 이 기본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팅이 다 된 것 같으니 VS 코드로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성된 폴더와 파일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앱 폴더가 있는데요. 앱 라우터라는 이름처럼 이 앱 폴더 하위에 위치한 폴더들과 특수한 파일들을 통해 넥스트에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폴더가 가장 핵심이 되는 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직접 앱 폴더 하위에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퍼블릭 폴더는 현재 있는 SVG나 이미지처럼 정적 리소스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루트에 있는 파일들은 주로 설정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Lint 설정 파일이나 Next 설정 파일,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 등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파일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서버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가기 전에 여기 루트 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인 태그만 남기고 삭제를 해주시고요. 루트 페이지라고만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브라우저로 와서 로컬호스트 3000으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수정한 대로 루트 페이지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 스타일 때문에 배경색이 적용되고 있어서 스타일을 좀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글로벌.css로 와주시고요. 여기 바디 부분이 백그라운드를 주는 부분인 것 같으니 여기를 삭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배경색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앱 하위에 이것저것 추가를 해보면서 넥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의 라우팅에서 Defining Routes 부분을 보면 라우트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Creating Routes 쪽을 보면 넥스트는 폴더를 사용해서 라우트를 정의하는 파일 시스템 기반의 라우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앱 폴더는 루트 패스를 가리키고 하위 폴더들은 그 뒤에 차례로 URL 패스에 매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앱 라우터에서 이런 각각의 폴더를 세그먼트라고 지칭하고 앱 폴더의 경우 루트 세그먼트, 가장 하위에 있는 폴더는 리프 세그먼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URL을 구성하는 패스로 매핑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오면 페이지 파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 파일은 라우트 세그먼트를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세그먼트에 매핑되는 URL로 이동을 했을 때 바로 이 페이지 파일에 있는 UI가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을 예로 보면 루트 패스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앱 폴더 하위에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게 되고 대시보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대시보드 폴더 하위에 있는 페이지의 내용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날리틱스 폴더처럼 폴더만 있고 페이지 파일이 없다면 해당 라우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URL로 이동을 해도 보여지는 페이지가 없겠죠? 정말 그런지 넥스트 튜토리얼 프로젝트로 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시보드 세그먼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페이지 파일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404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추가해서 접근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코드로 와서 대시보드 세그먼트에 페이지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요.
페이지에는 이렇게 대시보드 페이지라고 간단히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페이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파일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특수한 파일인 레이아웃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파일은 여러 라우트에 공유되는 UI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페이지 이동 시 스테이트를 보존하고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유지되며 리렌더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에 드롭다운 메뉴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드롭다운 메뉴의 오픈 여부를 제어하는 상태가 있을 때 이 드롭다운 메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일어나도 그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로 와서 레이아웃 파일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레이아웃에 와주시고요. 이렇게 루트 레이아웃이라고 텍스트만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위 세그먼트에 공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루트 레이아웃 텍스트가 잘 노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루트 레이아웃을 보면 이렇게 칠드런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칠드런에는 하위에 또 다른 레이아웃이 있다면 레이아웃이 들어오게 되고 없다면 해당 세그먼트의 페이지가 칠드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 대시보드 라우트 세그먼트에 레이아웃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대시보드 레이아웃으로 선언을 하고 프롭스에서 칠드런을 받아 리턴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시보드 레이아웃이라고만 텍스트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와서 보면 루트 레이아웃, 대시보드 레이아웃, 대시보드 페이지 이렇게 차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 레이아웃 하위에 대시보드 레이아웃이 있으니 대시보드 레이아웃이 칠드런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시보드 레이아웃에는 하위에 레이아웃이 없고 해당 세그먼트의 페이지가 있으니 페이지가 칠드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루트 레이아웃을 제외하고 보통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처럼 칠드런을 받아 리턴하는 형태가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루트 레이아웃의 경우는 이렇게 HTML 태그와 바디 태그를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라우팅 관련 내용 중 페이지와 레이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이나믹 라우트와 라우트 그룹, 라우트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